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39페이지 할 차례죠. 이제 시험 며칠 남았어요. 어디 다른 학원은 100일 안 남았죠. 딱 100일이에요. 오늘이 99일. 어제 100일주 먹었어요. 100일주 먹고 포기한 사람 많던데, 술 채가지고. 술 먹지 말고 그냥 계산 안 하고 공부하면 돼요. 이제 99일 남았어요. 99일 남았으면 지금 하루에 한 문제씩만 하면 99문제 맞추면 120문제 맞추면 합격인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21문제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에 한 문제씩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기만 안 하면 돼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고. 지금 자꾸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계속 페이스를 유지한다는 게 자꾸 갈등 생기고, 또 옆에서 1차 몇 점 나오는데 이렇게 언니 1차 몇 점인데 이렇게 묻고 하면 압박감을 많이 느끼죠. 우리는 그 텍스트 중심의 언어가 아니라 컨텍스트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언어입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맥락을 파악해야 알 수 있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요. 언니 몇 점, 1차 몇 점인데 이러면 이 말은 2차 포기하라는 게 내포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1차도 점수 안 나오는데 2차 공부 왜 하냐, 이렇게 주의해서 하더라도 이제 99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왕한 거 끝까지 참고 하시라고요. 옆에서 뭐 모의고사 보면 점수 안 나오면 자꾸 갈등 느끼잖아요. 그 어차피 내년에 2차 해도 똑같아요. 2차만 해도 고통받는 거는. 자, 139페이지. 우리는 이 공인중개사법은 프린터 이 2장만 하면 80점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육제도는 프린터 53번에 있습니다. 53번 표에. 그 53번 표만 보면은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139페이지 1번입니다. 실무교육입니다. 실무교육. 우리 프린트는 53번 그 교육제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기억 실무교육 받아야 되는 사람,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 사전교육이죠. 우리 교육제도 프린트 53번 가운데에 있는 3개가 사전교육입니다. 사후교육이 아니고.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이죠.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실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직무교육, 요 3개는 사전교육입니다. 미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되려는 자 맞습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할 사람,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할 사람이 받는 게 실무교육이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 되려는 자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 등록하고자 하는 자, 하려는 자 맞습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거나 취직할 사람, 임원, 사원, 자격증이, 임원, 사원은 자격증이 있든 없든 모든 임원, 사원 다 받아야 되죠. 자격증 없는 임원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받아야 되고요. 보조원이 되려는 자, 자격증 안 따고 취직할 사람은 직무교육 받죠. 직무교육. 프린트 53번에 다 있습니다. 직무교육. 디귿 틀렸습니다. 리얼, 책임자 되려고 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자 되려는 자, 이 사전교육이기 때문에 되려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교육받고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취직하거나 개업하려면 교육받을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미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 3번입니다. 다시 한번 실무교육을 보면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할 사람, 개업할 사람입니다. 물론 법인의 임원, 사원은 자격증 안 따도 받아야 된댔죠. 법인의 임원, 사원은 자격증 없어도 받아야 됩니다. 미리 받아야 되는 사전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올해 합격하고 나면 개업하거나 취직하기 전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취직하거나 개업할 생각 없으면 교육 안 받아도 됩니다. 답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140페이지 3번 문제. 우리 프린트는 53번에 있는 거 하나만 보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연수교육입니다. 연수교육.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입니다. 또는 만자 들어가서 틀렸죠. 등록관청 만 X. 시도지사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53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연수교육은 보조원을 대상으로 한다. X. 연수교육은 개공, 소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직무교육입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직업윤리 등을 교육 내용을 하고 X입니다. 직업윤리로 하는 건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면 지금 반대로 해놨죠? 설명이 직무교육하고 연수교육을 반대로 설명해놨습니다. 연수교육이 개공, 소공을 대상으로 하며 법제도의 변경사항 밑줄 치십시오.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입니다. 연수교육은 2년마다 한 번씩 받기 때문에 법 바뀐 거 꼭 알아야 되죠. 지금 오늘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더라고요. 소득세가 내려가면 양도소득세도 내려가는 거죠. 소득세가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다 포함입니다. 소득세라는 건 개편 아니고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국회 통과돼야 되죠. 세법을 개정하려면 법인세 이런 것도 25%에서 22%로 인하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 법률이 통과돼야 됩니다. 근데 미리 정부에서 발표해 놔버리면 국회의원들도 그걸 거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금 깎아준다는 거는, 늘린다는 거는 거부할 수 있지만 깎는다는 거는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직무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이 하니까 틀렸고요.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상, 이것도 반대로 했네요. 반대. 프린트 53번 표 보면 다 풀 수 있다. 53번 표에서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교육제도에서. 4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2개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개월 전까지. 프린트 53번에도 있고요. 2개월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또 2개월이라는 숫자는 우리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4번에 있네요. 38번에 동그라미 4번에도 있고 53번에도 있습니다. 2개월입니다. 2개월. 숫자 주의해야 되겠죠. 2개월. 2개월 밑줄 치놓으시고요. 숫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하죠. 그 사후 교육만 알려주고요. 사전 교육은 안 알려줍니다. 즉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언제 하는지 안 알려준다고요. 교육받아라고 연락 안 해준다. 왜? 누가 개업할지 누가 취직할지 모르니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교육은 안 알려주고 사후교육만 알려줍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연수교육, 직무교육을 기한 내에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과태료라고 했는데 오로지 연수교육만 처벌받습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거 연수교육밖에 없죠.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프린트 53번 표를 꼭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53번 맨 밑에 있죠. 왼쪽 맨 밑에 연수교육 53페이지 53번 왼쪽 맨 밑에 있고요. 똑같은 내용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프린트 23번에 동그라미 11번에도 있죠. 23번 11번에도 연수교육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3번 왼쪽 맨 밑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여러 번 있어요. 왜냐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기준으로 정리한 게 있고 또 교육을 중심으로 정리한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여러 번 나온다. 자, 그래서 3번에 답 4번입니다.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건 오로지 연수교육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교육 안 받아도. 자, 그러면 다른 교육은 받을 필요 없겠네요. 처벌을 안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전교육은 안 받으면 개업을 못하고 취직을 못해요. 실무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고용신고할 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개업하려면 실무교육 수료증을 등록 신청서에 제출해야 되죠. 안 받으면 개업이 안 되고 취직이 안 됩니다. 처벌 규정은 없고요. 단 연수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2년에 한 번씩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이거 군대 탈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500만 원 과태료 받았다 하더라도 교육은 또 받아야 된다. 과태료만 내고 나면 그럼 교육은 안 받아도 되냐? 그건 아니라는 게 국토부 유권 해석입니다.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내고 또 교육 받아야 된다고. 연수교육 과태료만 내면 그 다음부터는 안 받아도 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141페이지 5번. 옳은 것입니다. 1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맞죠? 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인 이유가 왜 1년이냐 하면 법이 특히 세법 해마다 바뀌잖아요. 해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법이 바뀌니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폐업을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세법 바뀌는 거 알 수밖에 없죠. 손님들이 계속 물으니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만둬버리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 그만둔 기간 1년 넘으면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사정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은. 그 다음에 3번은 등록관청도 실무교육 실시할 수 있다. 등록관청 X. 실무교육은 시도지사,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국토부 장관이 연수교육 실시한다. X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직무교육 받고 1년 이내에 중개법인의 임원이 되는 자는 실무교육 면제된다. 실무교육하고 직무교육은 별도 교육이니까 따로 받아야 됩니다. 다만 직무교육 받고 1년 이내에 다시 보조원으로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되겠죠. 근데 임원이 되려면 실무교육은 별도 교육이니까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받고 나서 다시 1년 안에 그만두고 다시 취직하면 안 받아도 되겠죠. 직무교육 받고 보조원으로 다시 취직하면 안 받아도 되고요. 소속 공개사로 있다가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임원 되려면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습니다. 5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프린트 53번 보면 다 풀 수 있습니다. 142페이지 7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1번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있든 없든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된다. 53번에도 있고요. 우리 프린트 3번에도 있잖아요.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 그게 아니네. 4번에 있네. 3번에 4번 모든 사원 임원 실무교육 수료 이렇게 돼 있죠. 모든이니까 자격증 있든 없든 다 받아야 된다고요. 모든 임원 사원 전부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격증 없으면 안 받아도 된다 해서 X. 그 다음에 2번은 실무교육은 28시간이 아니라 26시간이 아니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2번 26시간 X. 그 다음에 3번은 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기 때문에 실무교육이라는 말도 X고요. 법제도의 변경사항은 연수교육 목적이죠. 연수교육, 법제도의 변경사항, 실무교육은 법률 지식, 그것만 차이 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두 군데나 틀렸죠. 보조원은 실무교육 대상 아니고요. 또 법제도의 변경사항은 연수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예, 4번 정답인데요. 거래 사고 예방 교육만 공짜로 받습니다. 교육. 나머지 교육은 돈 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5개 교육 강사를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 하고 있지만 강의는 안 합니다. 다 인터넷으로 지금 녹화되어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다 돈 받습니다. 지금 실무교육 28시간 받는데 얼마 받냐면 15만 원 받아요. 13만 원에서 15만 원 받아요. 4일 교육 받고 15만 원 낸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4주 교육 받으면 한 달에 60만 원 내는 게 학원 수강료가 적절합니다. 60만 원도 싸지요. 제가 애들 그 고등학교, 중학교 과외 시키니까 한 과목에 50만 원 달라 하더라고요. 그럼 세 과목 학원 보내니까 15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힘들더라고 한 달에. 우리 공인중개사 학원 수강료는 35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별로 올란 게 없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라고요. 돈을 많이 써야 합격하더라고요. 비용을 다 투자를 해야 되죠. 돈만이 아니라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돈도 투자해야 되고 열정도 투자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합격하는 게 아니고. 7번의 답 4번이고요. 8번 소속 공개사는 2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실무교육도 시도지사가,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다. 프린트 53번 보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위탁입니다. 업무위탁. 업무위탁은 두 문제밖에 없잖아요. 교육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자, 업무위탁의 경우 첫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위탁인데, 교육은 실무교육, 연수교육인데, 교육은 어디다 위탁할 수 있냐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면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 방송통신대 이런 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업무입니다. 시험은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를 해야 되는데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준정부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학에는 위탁할 수 없습니다. 대학 전문대에는 위탁할 수 없다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입니다. 우리 프린트 53번 표에 보면 까만 별표 되어 있는데요.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대학, 전문대, 협회만 가능합니다. 즉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 요청은 할 수 없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공기업, 그 프린트 53번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X라고 돼 있죠? 요 세 개를 비교해야 된다고요. 세 개를.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학에 위탁할 수 없다. 교육 위탁은 세 군데 다 가능합니다. 요걸 구분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요. 2번 시도지사는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재교부는 원래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시군구에 위탁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굳이 수원 경기도청까지 갈 필요 없고 이천시청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제가 해보니까 위탁돼 있으면 위탁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더 비싸요. 직접 경기도청에 가면 10,000원이고요. 이천시청에 신청하면 아마 20,000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하면. 어쨌든 위탁은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법에는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대통령령에 보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려면 한국부동산원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4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 적어놨잖아요. 지금 시험은 학교, 대학, 전문대, 한국방송통신대, 사이버대 이런 데 위탁할 수 없다. 시험 업무는 대학 전문대에 위탁할 수 없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5번 업무를 위탁한 때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업무 위탁 관련해서 틀린 내용입니다. 업무 위탁 관련해서 틀린 거. 자, 1번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일정한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교육 어디다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국토부 장관은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등의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오늘 내드린 문제 1번에 있습니다. 1번 네 군데 위탁할 수 있는 거 오늘 내드린 문제 있죠? 네, 그래서 공공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오늘 1번에 답이 협회 X로 나와 있잖아요. 협회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 2번 맞습니다. 3번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되 그 면적 제한이 없다 했는데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실무교육장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예,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습니다. 우리 요약집 93페이지 박스 맨 밑에 방가로 2번 강의실 1개소 이상을 확보하되 그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일 것. 50제곱미터 색칠 좀 해놓으세요. 찾았어요? 93페이지 박스 메뉴에 박스 중에서 맨 마지막 방가로 2번 강의실 1개소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50제곱미터 이상이다. 강의실은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런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다. 이걸 주의하시라고요. 중개사무소는 뭐 면적이 얼마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 5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로서 3년 이상 유경험자 강사 충족한다. 93페이지 요약집 그 강사 요건 메뉴의 박스 동그라미 1번 박사 학위는 경력 필요 없습니다. 2번에 전임 강사 2년, 그 다음에 3번 석사 3년, 4번 변호사 2년 이상 유경험자, 5번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이상 유경험자, 6번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3년 이상 유경험자가 강사 요건을 충족하죠. 실무교육 강사, 저도 강사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교육 저는 이 중에서 여러 개 충족합니다. 한 3개 이상 충족합니다. 3개 충족하네. 3개. 강사 요건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오고 50제곱미터가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50제곱미터. 강사 요건은 지금 별로 많이 안 들어봤잖아요. 많이 안 들어보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변호사 자격 있는 자로서 몇 년 이상? 2년 이상 유경험자 강사 자격이 있다. 요약집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93페이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 없다 해서 X고요. 자, 그 다음에 144페이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제도 10번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거 우리 프린트 28번에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무부양, 광시, 공시 7개입니다. 무등록, 부정한 망보로 등록,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받은 자 신고한 경우,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상물,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맨 위에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한 경우 맞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그 다음에 양도대여, 그 다음에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여 개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 맞습니다. 맨 마지막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하여 의뢰받은 개업공개사, 이건 아니죠.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것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금지행위에 해당되지만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니라고요. 우리 프린트 28번에 포상금 지급 대상 있고요. 28번에 이 시공시를 뭐라고 했냐면은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라고 적어놨습니다. 28번에 5번에 적혀져 있죠.
28번에 5번에 시공시 적어놔요. 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시공시가 그렇게 적어놓으면 시공시만 적어놓으면 다음에 시공시가 뭐지? 궁금하면 또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10번에 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한 건당 50만 원이고요. 등록관청이 지급합니다. 2번은 우리 프린트 28번 보면 돼요. 2번은 포상금 전액이 아니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건 50%, 100분 50 같은 말이죠. 100분 50, 2분의 1, 50% 다 같은 말입니다. 100분 50 범위 내에서만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입니다. 프린터 4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45번에 동그라미 3번에도 있고요. 28번에도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28번, 45번에 3번에 있습니다.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이거 2개월, 1개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건 암기해야 되겠죠. 숫자. 암기를 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근데 2개월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포상금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38번에 동그라미 3번 38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 배분 방법은 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두 명이 같이 오면 균등 배분입니다. 다만 한 명은 40만 원 받고 한 명은 10만 원 받겠다고 자기들끼리 합의해 오면 합의된 방법이 우선이죠. 어차피 국가기관에서는 50만 원 돈 나간다고 했으면 그 50만 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 나누든 상관없잖아요. 그 자기들이 한 명은 10만 원, 한 명은 40만 원 받겠다 하면 그대로 주고 합의를 안 해오면 그냥 균등하게 25만 원씩 나눠서 준다고요? 각각 주는 게 아니죠. 2인 이상이 오면 각각이 아니라 균등 배분이 원칙입니다. 단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2건 이상이 접수되면 최초로 접수한 자만 지급한다 했죠.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자, 그 다음에 5번 포상금은 불기소 처분은 포상금 못 받고요.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포상금 받습니다. 공소 제기하고 기소하고 같습니다. 공소 제기하고 기소하고. 공소 제기 재판에 회부한다. 기소라는 것은 일으킬 기자, 소송할 소자, 소송을 일으킨다. 재판에 회부한다. 기소 유예돼도 포상금 받습니다. 기소 유예는 재판에 회부 안 하고 검사선에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래도 포상금 줍니다. 근데 포상금 안 주는 게 뭐냐면 우리 프린터 그 포상금 정리 프린터도 내드렸죠. 포상금 비교 정리 프린터 내드렸고 아니면 그냥 우리 보고 있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28번에도 있고요. 포상금 안 주는 게 불기소 처분, 검사의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기소 중지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면 무혐의 결정을 하고 재판에 회부 안 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근데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는데 판사가 무죄 판결을 해도 포상금 받죠. 판사가 무죄 선고 또는 무죄 판결 같은 말이죠. 판사가 무죄 선고나 무죄 판결해도 포상금 받는데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고 재판에 회부 안 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받습니다. 13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17번 이렇게 포상금에 대해서 계산하는 게 나와 있는데요. 포상금 계산하는 거. 조금 17번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네요. 17번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17번이 조금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포상금 나오면 A, B, C, D, D까지 있나요? E까지 있네. E까지 있고 갑과 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셔야 돼. 갑과 을. 자, 먼저 메뉴에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했다. A와 B를 각각 했으니까 각각 50만 원씩 받는 게 원칙이죠. 두 번째
등록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시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공동으로 하면 균등하게 배분이죠. 두 명 같이 왔으면 각각 5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씩 나눠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이 등록증을 양도대한 D를 신고한 후 갑도 D를 신고했다. 누구부터 먼저 줘요? 먼저 한 사람만 주고 뒤에 한 사람은 안 주죠. 여러 건수가 접수되면 먼저 접수한 사람만 주잖아요, 포상금. 그래서 을이 먼저 했으니까 을만 줍니다. 그 다음에 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등록관청에 의해서 발각된 이후에 하면 안 주죠. 발각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발각되기 전에. 이미 발각된 이후에 하는 거는 포상금 안 준다고요. 발각되기 전에.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담당검사는 A와 E에 대해서는 A와 E는 공소제기했고, 그 다음에 그럼 포상금 받고요. 자, 그 다음에 C와 D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C와 D도 포상금 나오네요. 기소유예니까. 근데 B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포상금 안 나온다 했죠.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니까 B 건은 안 나온다고요. 무혐의 처분. 그럼 포상금 얼마예요? 75만 원. 75만 원. 갑과 을 각각 75만 원이네요. B는 무혐의 처분됐으니까 포상금 안 난다고.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면 포상금 안 나오고 판사가 무죄 선고해도 포상금 나온다 했죠. 그걸 주의하시라고요. 판사가 무죄 판결에도 포상금 받지만 검사가 무혐의 결정하고 아예 재판에 회부 안 하면 포상금 못 받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받는 게 판사한테 달려 있어요? 검사한테 달려 있어요? 검사. 우리나라는 그래서 모든 권력이 검사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말이 사실 나오게 된 거예요. 판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검사가 재판해달라고 딱 찍어가지고 재판에 넘긴 것만 판결할 수 있죠. 근데 검사는 아무나 잡아다가 재판에 넘길 수 있어요. 인지수사를 할 수 있다고. 자기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고소고발 없어도 잡아다 넣을 수 있어요. 검사는 그만큼 힘이 세다고요. 그래서 17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 행정수수료입니다. 행정수수료 내는 것. 납부해야 되는 거 18번인데요. 우리 프린트는 52번에 있습니다. 52번. 자, 프린트 52번 보겠습니다. 프린트 52번에 맨 위에 시험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입니다. 시도조례. 자격증 재교부 밑줄 치놨는데 재교부는 수수료 내는데 동그라미 7번 자격증 교부는 X라고 돼 있죠. 52번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7번을 자격증 처음 줄 때는 공짜로 준다고요. 여러분들 합격하면 공짜로 주죠. 분실해가지고 재교부 신청하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작년에 이건 뭐 시험 여담입니다만 작년에 경기도에서 사진 이게 여러분들 응시원서에 적은 사진이 그대로 시험 그 자격증이 붙어서 나와요. 응시원서에 따로 사진을 내는 게 아니고 저는 10회 때 자격증 땄는데 그때는 사진 가져라고 해서 사진을 그 자리에서 붙여서 줬어요. 근데 요즘은 전산화가 발달돼가지고 그냥 스캔 떠가지고 그대로 그 응시원서에 붙였던 사진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사진 합격할 줄 모르고 사진 너무 못난 거 붙였으니까 이쁜 사진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소리가 작년에 재교부 받아라 그러면 재교부 그럼 공짜로 해주냐 물어보니까 수수료 내야 된다. 재교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쁜 사진 하라고. 혹시 합격할 줄 누가 압니까? 모르잖아요.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모르니까 사진 뽀샵 한 거 괜찮아요. 붙여도 돼요. 어쨌든 사진 바꾸려고 하니까 재교부 하라고 하더라고요. 재교부하면 수수료 내야 돼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처음 교부는 그냥 해주죠. 자, 그 다음에 52번입니다. 프린터 등록 신청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는 시군구조례입니다.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는 시도조례입니다. 자, 그래서 18번 문제입니다.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 기억 응시원서 시도조례 니은 등록신청 시군구조례 디귿 자격증 처음 교부하는 거는 수수료 안 낸다 했죠. 처음이라는 말은 없지만 재교부라는 말이 없잖아요. 재라는 말이 없잖아요. 재라는 건 다시 하는 게 재죠. 재교부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수수료 안 냅니다. 디귿은 처음 교부입니다. 리얼 재교부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내야 되죠. 미음 휴업 폐업 그만두겠다는데 수수료 내라. 지금 망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폐업하는데
돈 내라고 하면 열받겠죠. 그래서 폐업, 휴업은 수수료 안 냅니다. 비업, 고용관계 종료신고 할 때도 수수료 내라는 말 없습니다.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수수료 없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20번, 19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20번 보겠습니다. 20번 수수료 납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냅니다. 분당구 조례가 아니고요. 왜? 이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어요. 자치구라는 게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조례 재정권도 있죠. 자치구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입니다. 비자치구는 조례 자체가 없다고요. 성남 분당구는. 분당구청장은 임명직이에요. 자치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강남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죠. 조례 재정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구는 조례가 없으니까 성남시 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위탁 없는 한 당의 자격증 분실로 인한 자격증 재교부 신청 시 대전광역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맞습니다. 3번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중개법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분사무소 확인서를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강남구 조례 X. 우리 프린터 4번에 세 번째 까만 별표 분사무소 설치신고, 이전신고, 분사무소 휴업신고, 폐업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죠. 그 분사무소 설치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어디다 한다고요? 창원시 성산구에다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산구는 조례가 없다고 했죠. 비자치구니까 창원시 조례입니다. 그래서 비자치구는 조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창원시 조례입니다. 지금 창원시가 특례시인데요. 특례시는 지방자치법상만 특례시의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법상 또는 공인중개사법상 시군구할 땐 그냥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그 특례시라고 해서 명칭을 우리 주소 적을 때 뭐 수원 특례시 이런 거 안 적으라는 말도 없어요. 우리나라 특례시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4개 있죠. 4개. 수원시가 110만 명입니다. 100만 명 넘는 데가 특례시입니다.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 4개가 있어요. 성남보다도 용인이 더 인구가 많죠. 용인이 워낙 땅이 넓잖아요. 이게 용인은 좀 난개발을 많이 한 편이에요. 용인은 동백지구만 계획 도시고요. 나머지는 뭐 수지라든지 이런 데 다 난개발이잖아요. 사실 수지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됐어요. 김대중 정부 때 입안을 해가지고 거의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됐는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옛날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두 개를 통합해가지고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은 개발이 위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제목이 국토의 계획, 선계획 후개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수지 같은데 그냥 무조건 개발부터 문제 해놓고 도로 만들려면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계획부터 하고 비도시적에도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옛날에는 도시계획법은 도시적 안에서만 적용이 됐거든요. 수지는 도시적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어쨌든 결론은 특례시에 대한 우리 공법상,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변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특례시가 똑같아요. 지방자치법상 재정 지원을 더 많이 해줘요. 재정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뭐 특례시에 대해서는 점차 좀 늘리겠죠. 그 권한을. 근데 지금 현재는 똑같아요. 공법에도 바뀐 거 없잖아요. 뭐 수원시나 용인시나 바뀐 게 없죠. 대도시 시장 똑같단 말이에요. 인구 50만 명 넘으면. 그 지금 우리 책에도 창원 특례시라고 안 돼 있잖아. 그냥 창원시 이렇게 돼 있죠. 명칭도 특례시란 말, 명칭도 쓸 의무가 없어요.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4번은 보면 시험을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우리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52번에 동그라미 8번.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9번에 있습니다. 9번. 52번에 9번. 52번에 9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20번의 답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50페이지 협회부터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10문제 미리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